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하학 강의 영상입니다. 공면의 미분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앞선 영상에서 이제 외도함수를 두 번 하면은 0이 된다는 정리를 언급하였습니다. 네, 외도함수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미분 형식에 이제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제 우리 미분 형식 파이가 이제 언제 닫혀 있다고 부르냐 하면요. 닫혀 있다는 정의는 이제 미분 형식의 외도함수를 취해서 0이 되면은 그런 미분 형식을 우리가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미분 형식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주어진 미분 형식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d 그 사이에서 파이가 되는 그런 미분 형식 그 사이가 만약에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 미분 형식 파이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d를 두 번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미분 형식은 이제 항상 닫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닫혀 있는 그 미분 형식 중에 완전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이제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R2나 R3 같은 이런 평평한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고 이런 평평한 그런 공간에서는 이제 닫혀 있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이 이제 같은 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닫혀있는 미분 형식 중에 완전하지 않은 미분 형식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R2에서 우리가 한 점을 이제 뺀 이런 공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면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공면 이제 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게 우리 구면도 생각을 해봤고요. 2차원 토러스도 생각을 해봤고요. 구면, 원활면 이런 공면에서의 미분 형식 중에 이제 1차 형식인데 닫혀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미분 형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R2에서 원점을 빼고 나면은 여기서도 닫혀있는 미분 형식 중에 완전하지 않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닫혀있는 것 중에 완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이 공간들을 서로 이제 공간들을 구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기하학의 이제 원대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형식이라는 것을 왜 공부하는가?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목표가 미분 형식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공면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면에서 정의된 함수가 우리가 언제 미분 가능한지 그 정의를 하였는데요. 그 정의는 여기 공면에서 정의된 이 실수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좌표 평면의 열린 영역에서 이런 좌표 조각을 하나 잡아서 만약에 fx가 모든 좌표 조각 x에 대해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우리 f가 미분 가능하다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예, 이제 공면에서 정의된 실수 함수가 어떻게 미분 가능한지 정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볼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공면 M에서 N으로 가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F라고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F가 M에서 N으로 가는 이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정의는요. 그래서 이제 좌표 조각을 각각 이렇게 합성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x가 있고요. 또 여기 어떤 좌표 조각 이제 y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M 안의 모든 조각 x와 N 안의 모든 조각 y에 대해 이제 x를 하고 f를 하고 y에 인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파란 D에서 어떤 이제 D'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에서 D'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이제 유클리드 그 벡터 함수로서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F가 미분 가능하다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공면 사이의 사상에 대해서도 그 사상이 미분 가능한지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중요한 공면의 사상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그마를
이제 반지름이 1인 구면인데 이제 중심이 0,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고요. 이제 R2는 이제 좌표 평면이고요. Z좌표가 0인 그런 평면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그마에서 R2로 가는 우리가 P라는 사상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체사형 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있고요. 시그마는 이렇게 있고 R2는 이제 여기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네, 가장 위점 0,0,2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구우면에서 이제 이 북극점은 빼고 임의의 점이 있을 때 여기 점이 P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북극점과 P를 잇는 어떤 직선을 긋습니다. 직선을 이제 그었을 때 이 그 직선이 이 Z가 0인 평면과 만나는 이 점을 제가 이제 P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입체사형 사상의 정의입니다. 구면 위에 북극점을 제외하고 한 점 P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북극점과 P를 잇는 직선의 평면과 만나는 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P가 P1, P2, P3라고 한다면 이제 P1, P2, P3가 이것이 이제 E-P3, P1, E-P3, P2 이제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과정을 거치면은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상의 역사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마의 이제 또 다른 좌표 조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여기 이제 A, B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쳤을 때 이 P가 X, Y, Z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P의 역사상, 반대로 평면의 점에서 시작해서 이 북극점까지 이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시그마의 한 점과 만날 텐데요. 그 점의 좌표를 계산하면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이것이
그 A, B로부터 출발했을 때 그 나타나는 좌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Q를 이 Q를 이 평면에서 이 시그마로 가는 그 함수로 생각한다면요, 이것이 이제 이 성분 함수들은 분명히 다 이제 A, B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그마의 좌표 조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면을 처음 정의할 때 이 구면의 좌표 조각, 그 반구로 그 몽주 좌표 조각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몽주 좌표 조각 말고도 이제 이런 또 다른 좌표 조각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사상의 접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반화하여 공면 사이의 사상에서도 우리가 접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F가 두 공면 M과 M 사이의 사상일 때요. 사상일 때 이제 먼저 표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TM이라는 것은 이제 M에서 M의 점들마다 접평면을 전부 합친 집합을 제가 TM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을 M의 접평면들을 다 모았다 해서 제가 접다발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TM은 이제 TPM들을 점 P마다 다 모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큰 집합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라는 것을 우리가 TM에서 TN으로 가는 집합으로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V라는 어떤 접벡터가 있으면 이것을 역시 이렇게 정의를 할 텐데요. 네, 알파는 다시 말하면은 여기 M에서 N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F인데 이제 여기 어떤 점 P가 있고 여기 V가 있으면 그러면은 점 P를 지나고 V에 접하는 그런 곡선 알파를 하나 택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F에 의해서 알파는 어떤 N 위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도 FP로 이제 갈 테고요. 그랬을 때 이 곡선 F 알파 위에서 FP에서 접하는 그 벡터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F 스타 V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F 스타 V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상을 우리가 F의 접사상이라고 합니다. F의 접사상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예, 그래서 F 스타인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점 P를 생각을 하면요. P를 하나 P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 점 P, TPM의 원소를 TFPN의 원소로 이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정리로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합성한 사상의 접사상은 이제 각각의 접사상의 합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가 M에서 N으로 가고 G가 N에서 L로 가는 그런 사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음에 이 사상 F가 정식 사상이다 라는 것의 정의는요, 다음과 같이 이제 합니다. 이 공면 사이의 사상이 레귤러하다는 것은요, 그 정의는 F의 접사상이 모든 점에서 1대1 사상이 된다. 그러니까 F 스타 P가 모든 점 P에서 1대1 사상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F 스타 이제 P를 하면은 점 P에서 생각을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TPM에서 TFPN으로 가는 사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선형 사상이 이제 됩니다. 이제 각각은 이제 벡터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 스타 P가 선형 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F 스타 P가 1대1 사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F 스타 P를 F 스타 P를 이제 행렬로 생각을 했을 때요. 그 행렬의 그 랭크가 그 TPM의 그 차원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F가 정직이라는 것은 이 조건으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정의가 있는데요. 공면 M에서 N으로 가는 사상이 우리가 미분 동형 사상이라고 언제 부르냐 하면, 이것이 미분 동형 사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diffeomorphism이라고 부릅니다. diffeomorphism이라는 것은 우리 위상수학에서 호메오모피즘, 위상동형 사상이라는 것은 그 F가 연속이고 1대1 대응이고 그 F 인버스도 연속이면은 우리가 위상동형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것과 이제 비슷한데요. 이것보다 이제 더 강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의 역사상 F 인버스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쵸? F 인버스
n에서 m으로 가고 f도 미분 가능하고 f 인버스도 미분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역사상이 존재하는데 원래 사상이랑 역사상이랑 둘 다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그 f를 우리가 미분 동형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분 동형 사상 fm from m to n이 존재하면, 그러면은 우리 m과 n이 미분 동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만약 미분 동형 사상이 존재하면 두 공면을 미분 동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기하학의 역시 원대한 목표 중에 하나는 두 공간이 있을 때 두 공간이 미분 동형한가 미분 동형하지 않은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2에서 원점을 뺀 것이 두 개가 미분 동형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면 S2와 T2 원환면이, 구면과 원환면이 이제 미분 동형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이론들을 전개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은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영상에서 미분 동형이 되는 구체적인 공면의 예제들과 또 더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